물리학 세 번째 일장 세 번째 강의는 이상기체의 미시적 모형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기체의 온도를 어떻게 정의하냐, 과학적 정의가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체의 온도를 정의하는 게 좀 더 과학적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등분배 원리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체의 온도와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우리가 이제 보통 액체나 기체 등에서는 이제 아보가드로 수만큼 뭐 10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 수만큼 입자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입자들이 들어있죠. 수많은 입자들의 운동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입자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그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취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시스템에 수많은 입자들이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운동은 통계적으로 취급을 하게 되고 그때 이 시스템의 온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좀 더 과학적 정의가 이 시스템을 개를 구성하는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온도를 정의를 해준다라는 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이상기체는 여러 번 했지만 이상기체는 보일-샤를의 법칙을 만족하는 가상적인 기체고 뭐 T분의 PV가 항상 일정하며 우리가 이 놈을 갖다가 이제 N몰의 이상기체가 있을 때는 이상기체가 만드는 상태방 정식이 PV는 nRT 혹은 N몰에 해당되는 기체 분자 수가 large N이 있으면 PV는 large N KT 볼츠만 상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상기체의 상태방 정식을 이렇게 몰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입자 수로도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상기체의 특징은 기체 분자의 크기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기체가 너무 밀도가 저밀도라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힘이 서로 작용하지 않는 게 이상기체의 특징이고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 상호작용은 곧 힘을 나타내주고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포텐셜이 있다는 얘기인데 상호작용이 없으면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입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 이상기체들은 충돌할 때 완전 탄성 충돌해서 충돌할 때 에너지 손실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기체의 템퍼러처가 절대 온도로 0 켈빈이 되면 기체의 부피가 0이 된다는 게 이제 이상기체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섭씨로는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혹은 절대 온도로 0도씨가 되면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이상기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를 이제 박스 안에 그림과 같은 이제 박스 안에 놨는데 질량이 m인 이상기체 분자 n개가 이 부피가 V인 부피 속에 들어있는 경우 이제 그림은 지금 n개를 그려놓은 게 아니고 이제 한 개의 이상기체 질량이 m인 한 개 이상기체를 그림에 이제 그려 놓았는데 이게 분자들이 벽에 충돌하는 경우 이제 한 방향으로만 그 기체 분자가 움직이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X축 방향으로 분자 한 개가 벽에 가하는 충격량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기체 분자 한 개가 X축 방향으로 가하는 충격량 X축 방향의 오른쪽으로 할 때의 속도가 Vx 왼쪽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Vx 이렇게 주어졌을 때 탄성 충돌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충격량이 얼마가 되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기체 분자 한 개가 벽에 가하는 충격량은 2 곱하기 mvx 빼기 mvx 빼기 마이너스 mvx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충격량은 2mvx가 될 테고 우리 이제 분자들이 단면적 A를 속력 V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이동을 할 경우에 그 기체 분자들이 만드는 부피가 이렇게 실린더 모양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실린더 모양으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단면적 A를 속력 Vx로 델타 T 시간 동안 움직이게 되면 그 기체 분자가 이러한 실린더에 해당되는 부피를 만들 때고 그때 해당되는 부피는
면적 곱하기 뭐 길이, 그래서 a times vx 델타 t가 요 부피가 되겠죠. 그 부피 안에 들어있는 그러면 분자수를 n 프라임이라고 하면 요 전체 부피 안에는 n 개의 이상기체가 들어있고 요 델타 t 시간 동안에 요만큼의 부피를 만들었을 때 이상기체가 갖는 분자수를 n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해하셨나요? 그때 n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n 프라임은 n 곱하기 v분의 전체 최적분의 요만큼의 최적 안에 들어있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v분의 델타 v에 해당되는 v분의 델타 v 곱하기 그 n 전체 기차 분자수를 곱해주면 그게 요 최적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델타 v는 a vx 델타 t니까 n 프라임은 n 곱하기 v분의 a vx 델타 t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수를 계산을 할 때 실제 굉장히 많은 기체 분자가 있을 텐데 기체 분자의 n 프라임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n 프라임이 모두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절반은 왼쪽으로 움직일 테고 절반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요 단면적 오른쪽에 있는 단면적 A를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오른쪽에 있는 단면적 A를 때리는 분자의 총 개수는 전체 이 안에 들어있는 n 프라임을 다 오른쪽에 벽을 때리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그 중에 절반만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면을 때리는 기체 분자의 수는 2분의 n 프라임이 될 겁니다. 이것도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벽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받는 이 벽, 오른쪽에 있는 벽이 델타 t 시간 동안에 받는 총 충격량은 우리가 충격량은 한 기체 분자가 받는 충격량은 델타 px라고 했는데 그 중에 몇 개의 분자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죠. 2분의 n 프라임이라고 하는 기체 분자가 가니까 그만큼의 개수, 오른쪽을 때리는 기체 분자의 개수 곱하기 한 개의 기체 분자가 받는 충격량을 곱해주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벽이 델타 t 시간 동안에 받는 총 충격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n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2v분의 na vx 델타 t, 그다음에 델타 px는 em vx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2하고 캔슬되고 어떻게 되는 거죠? v분의 na mvx의 제곱 델타 t, 그게 이제 오른쪽 벽이 델타 t 시간 동안에 받는 총 충격량이 될 겁니다. 이것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벽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받는 총 충격량은 v분의 mv 제곱 nvx의 제곱 a 델타 t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제 벽이 이 시간 동안에 델타 t 시간 동안에 받는 평균 힘, 그다음에 평균 압력은 어떻게 계산하냐? 평균 힘은 단위 시간 동안의 충격량이 평균 힘이니까 이걸 델타 t로 나눠주면 v분의 nm vx의 제곱 a 이렇게 될 테고, 평균 압력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 압력이잖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받는 힘, 그러니까 이걸 다시 면적으로 나눠주면 v분의 nm vx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nmvx의 제곱, 이렇게 vx의 제곱 이렇게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평균 압력 PV는 원래 PV는 n개의 입자가 각각의 속도로 갈 거잖아요. 모든 놈이 이제 동일한 속력으로 첫 번째 입자 뭐 n번째 입자가 동일한 속력으로 가주면 이제 평균 값이 그냥 vx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서로 다른 속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PV는 n개 입자를 다 고려해주면 첫 번째 입자는 v1x의 속력으로 가고 두 번째는 v2x의 속력으로 가고 n번째 입자는 vnx의 속력으로 가고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일반적인 경우로 나타내주면 요 놈을 이제 양변의 n을 그러니까 분자의 n을 곱해주고 분모의 n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놈이 바로 사실 n개 분자의 평균 속력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m의 vx의 제곱의 평균값 vx 제곱의 평균값은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꺽쇠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요 맨 위쪽에 이제 바 이렇게 쳐가지고 평균의 개념을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nm vx의 제곱이라고 썼지만 이 vx의 제곱은 사실은 평균의 개념이다. n개 분자들의 평균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V 여기서 평균 압력은 제가 이제 평균 값은 여기 V 이제 바는 안 붙이고 그냥 쓸게요. 그래서 P는 V분의 NM VX의 제곱은 원래 평균의 개념이다. VX 제곱의 평균값 혹은 PV는 NM VX 제곱의 평균값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원 상에서 움직이는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n개 분자들의 평균 압력은 V분의 NMVX의 제곱, 평균 속력의 X축 방향으로 평균 속력의 제곱, 혹은 PV는 NMVX의 VX 제곱의 평균값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실제 기체는 이제 한 방향으로만 우리가 계산을 했지만 실제 박스 안에 있는 기체들은 모든 방향으로 다 X축, Y축, Z축으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고 그때 이상기체의 속력은 실질적으로는 X, Y, Z 방향의 성분을 다 포함한 놈이 이제 이상기체의 실제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X축 방향의 속력은 Vx, Y축 방향의 속력은 Vy, G축 방향의 속력은 Vg라고 하면 각각의 X 방향의 속력의 제곱의 평균값, Y 방향의 속력의 제곱, Z축 방향의 속력의 제곱의 평균값이 다 동등하게 같습니다. 동등하게 같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에서 V제곱의 평균값은 Vx 제곱의 평균값 더하기 Vy 제곱의 평균값 더하기 Vz 제곱의 평균값인데 요 놈이 다 평균값이 같기 때문에 얘는 이제 3Vx의 제곱 혹은 3Vy의 제곱 혹은 3Vz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차원으로 운동하는 효과까지 고려를 해주면 n개 이상 기체가 이 벽에 가하는 압력은 Vx의 제곱이 아니고 전체 V제곱으로 나타내주면 그거 이제 3분의 1 V제곱의 평균값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죠? 전체 속도의 제곱의 평균값을 해주려면 이제 3분의 1 V제곱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줘야 되고 이 놈은 제가 이제 m은 mv 제곱으로 집어넣고 분자의 2를 곱해주고 여기 분모의 2를 곱해줬습니다. 등가식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2분의 1 mv 제곱의 평균값이 이걸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 놈은 P는 3분의 2 V분의 N의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V는 n개 이상 기체가 벽에 가하는 압력 곱하기 이제 V, PV는 3분의 2 n 곱하기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PV는 3분의 2 곱하기 n, 3분의 2n 곱하기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인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어떻게 되죠? PV는 NKT 이렇게 쓴다고 했죠. PV는 NKT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그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이동만 하는 운동 에너지니까 우리가 병진 운동의 트랜슬레이션에 의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여기 nn 서로 캔슬되고 운동 에너지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의 평균 값인데 그 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3분의 2가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서 2분의 3의 KT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인데 평균 운동 에너지는 이제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나타내지면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체 분자 한 개가 갖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템퍼러처로 나타내지는 2분의 3 kBT. 이거는 3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한 방향에 대한 평균 운동 에너지. 이건 3차원에서 V의 제곱은 이제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 더하기 VG의 제곱인데 각각이 똑같은 평균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방향의 평균 병진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주면 2분의 1 mVX 제곱 또 2분의 KT를 갖고 VY 제곱 또 2분의 1 KT를 갖고 그러니까 2분의 1 mVG의 제곱 또 2분의 KT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향에 대한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이 2분의 1 KT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속력은 이제 이거로부터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3 KT니까 v 제곱의 평균값은 뭐 m분의 그러니까 3KT 나누기 m 이렇게 되겠죠. 3KT 나누기 m이 되고 고놈을 제곱근을 취해준 놈, 고놈을 제곱근을 취해준 놈을 우리가 VRMS 스피드,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평균 제곱근, 그래서 제곱평균 제곱근이라고 하는 VRMS 속력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VRMS는 뭐냐면 V제곱의 평균값에 쓸 제곱근을 취해준 값이고 그 값은 루트 n분의 3KT가 된다. 그래서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속력, 이걸 이제 평균 속력, 그냥 보통 평균 속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VRMS 속력은 템퍼러처가 증가하면 당연히 속력이 증가하고 질량이 큰 놈은 좀 느리게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이제 볼츠만 상수로 나타내주면 기체 분자의 질량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지만 요 놈은 우리가 이제 기체 상수로 나타내주면 KB는 아보가드로 수 기체 상수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가 볼츠만 상수라고 했으니까 요 놈은 이제 기체 상수로 나타내주면 m 곱하기 na분의 3RT 이렇게 되고 m 곱하기 na를 이제 라지 m이라고 보통 이렇게 쓰면 이때 라지 m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몰 분자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 분자량이다. 이렇게 해서 볼츠만 상수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기체 상수로도 VRMS 속력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온이라고 하면 이제 대충 그냥 상온 또는 실온이라고 하면 27도 정도 되는 걸 실온이라고 하고 절대 온도로 나타내주면 300켈빈이 됩니다. 이 실온에서 그럼 공기 분자의 KT 값은 실제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수치적으로 계산해주면 볼츠만 상수는 1.381 곱하기 10-23승 줄 퍼 켈빈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KT를 해주면 볼츠만 상수가 1.381 곱하기 10-23승 줄 퍼 켈빈. 그 다음에 실온에서는 우리 항상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절대 온도를 쓴다고 했죠. 템퍼러처는 300켈빈, 줄 퍼 켈빈 곱하기 300켈빈이니까 단위로는 줄이 되고 크기는 10-21승 4.14 곱하기 10-21승 상온에서의 KT 값은 10-21승 줄 정도 됩니다. 무지무지 작죠? 10-21승 무지무지 작아요. 무지무지 작은 값들은 보통 우리가 원자나 분자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는 줄의 단위를 쓰지만 굉장히 작은 원자 이하의 세계에서는 줄이란 단어를 잘 안 쓰고 대신에 이 너무 작은 값을 10-21승 줄 별로 감각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일렉트론 볼트, 전자 볼트라는 걸 씁니다. 전자 볼트는 영어로 이제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데 원 일렉트론 볼트는 전하량 2를 갖는 전자를 1볼트의 전이차로 가속하였을 때 전자가 얻는 운동 에너지다. 그게 일렉트론 볼트의 원 일렉트론 볼트, 전자 볼트의 단위입니다. 이게 전이차에 전자가 있어요. 전이차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 1볼트 정도의 전위차를 전자한테 주게 되면 이 전자가 음극에서 이제 양극으로 전자가 가속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속할 때 이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를 1 일렉트론 볼트, 1볼트의 전위차를 주면 이 전자는 1 일렉트론 볼트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도체판에 예를 들면 이제 100볼트의 전위차를 주게 되면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죠? 100 일렉트론 볼트. 10볼트의 전위차를 가해주면 이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10 일렉트론 볼트, 10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거는 전하량 곱하기 전위차,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볼트, 전위차를 1 일렉트론 볼트.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전자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쿠울롱입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쿠울롱 곱하기 1 볼트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에 해당됩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 그래서 우리가 KT를 줄로 나타내지 않고 이제 일렉트론 볼트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일렉트론 볼트로 나타내 주려면 얘는 이제 줄로 KT 상온에서의 KT는 4.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 줄인데, 그놈을 일렉트론 볼트로 나타내 주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걸 전자 볼트로 나타내 주면 상온에서 실온에서 KT의 값은 대략 0.016 일렉트론 볼트. 이거 여전히 굉장히 작은 값인데, 우리 이제 전자 볼트로 보통 에너지 단위를 많이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과 전자 볼트를 환산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은 이제 에너지 등분배에 대해서 equipartition of energy, 영어로는 equipartition of energy라고 하는데, 에너지 등분배 원리는 에너지가 운동량의 제곱, 우리가 이제 또는 속력의 제곱,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속력의 제곱으로 나타내 주잖아요. 혹은 운동량으로 나타내지면 운동 에너지가 2m분의 p 제곱, 이렇게 운동량의 제곱, 또는 위치의 제곱. 우리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용수철에 매달린 진자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뭐 평형 상태에서 x만큼 벌어지면 이제 2분의 1 kx의 제곱. 이게 보통 우리 이제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운동량의 제곱 또는 속력의 제곱,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의 제곱으로 주어지는데, 그런 자유도에 대해서 각각의 자유도가 2분의 1 kt씩 분배된다.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x축 방향으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x의 제곱인데, 그게 하나의 자유도예요. 자유도라고 하는 건 독립적인 좌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독립적인 좌표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에는 2분의 1 kt씩 할당이 된다라는 사실이 이제 에너지 등분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경우 조금 전에 배웠던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세 방향이 다 동등하게, 이 경우 이제 자유도가 독립적인 좌표가 3개이기 때문에 3개의 자유도를 갖는다라고 하고, 각각의 자유도에 대해서 2분의 1 kt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거고, x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는 놈이 2분의 1 KT, Y축 방향에도 2분의 1 KT, Z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는 에너지도 2분의 1 KT, 전체적으로 2분의 3 KT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이제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경우, 단원자 분자는 분자 한 개가, 원자 한 개가 그냥 분자를 이루는 거죠. 그냥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인데, 이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한 개의 평균 에너지,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 이렇게 쓰지만 평균 에너지, 평균 내부 에너지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자주 얘기를 하겠지만, 평균 운동 에너지 또는 내부 에너지는, 평균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이 경우에 이제 자유도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T고, 이 경우에는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에 세 개의 자유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유도 곱하기 2분의 1 KT. 그래서 전체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한 개가 갖는 평균 운동 에너지 또는 평균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KT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 2분의 1 KT는 보통 자유도당 평균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곱하기 자유도가 전체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한 개가 갖는 평균 에너지다, 내부 에너지다. 그러면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가 n개가 있으면 또는 n몰이 있을 때의 평균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이건 이제 한 개가 있으면은 자유도 곱하기 2분의 1 KT가 되고, n개의 이상기체가 있으면 거기다 그 n개의 개수, 원자의 개수 또는 분자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고, 그래서 NF의 2분의 1 KT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몰수로 나타내주면 2분의 1 KT가 아니고 이제 2분의 1 RT, 2분의 1 RT가 되고 이제 몰수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도 곱하기 2분의 1 nRT. 얘는 이제 그 기체 분자의 숫자로 나타내지면 자유도 곱하기 2분의 1 nK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원자 분자 n개 또는 n몰의 평균 내부 에너지는 자유도 곱하기 2분의 1 nKT 또는 자유도 곱하기 2분의 1 nRT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자 분자는 이제 분자 원자 두 개가 모여서 이제 분자를 만든 이제 경우가 이원자 분자, 뭐 산소 분자 또는 산소, 질소 등이 이제 이원자 분자를 만드는데, 이놈은 병진 운동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입자 한 개가 되면 회전 효과는 이제 입자는 크기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 회전 효과는 다 무시하고 병진 운동 효과만 존재하지만, 이제 두 개를 붙여 놓으면 이제 회전 운동 효과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이원자 분자는 그림과 같은 모양에서 뭐 X축으로도 회전할 수 있고 Y축, Z축 세 개의 회전축이 존재하는데, 보통은 이원자 분자가 놓여 있는 이런 라인 선상의 수직한 두 축에 대한 회전 효과는 고려할 수 있지만, 이 두 분자가 놓여 있는 이 라인 선상에 대한 회전 효과는 이거 여전히 이놈의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작으니까 보통 이제 관성 모멘트가 이 경우는 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는 없고, 그거의 수직한 축, 이놈이 놓여 있는 수직한 두 축에 대한 회전 자유도가 존재해서 이 경우는 이제 자유도, 회전 자유도는 두 개다, 세 개가 아니고 두 가지가 된다라고 해서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KT 곱하기 자유도, 보통에서 이 자유도가 두 개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원자 분자 이상기체 n몰의 평균 에너지를 계산해주면 이 이상기체 이원자 분자는 병진 운동도 원래 그 단원자 분자처럼 병진 운동도 하지만 이제 회전 운동 효과까지 고려를 해주면 내부 에너지는 2분의 1 nRT 곱하기 3, 이게 이제 그 병진 운동에 의한 에너지 더하기 2분의 1 nRT 곱하기 2, 요건 이제 회전 운동에 의한 에너지를 다 고려해서 이게 2분의 5 nRT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요 병진 운동에 의한 에너지는 모든 템퍼러처에서 다 가능하게 나타나고, 요 회전 운동에 의한 효과는 온도가 조금 올라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실온 이상에서 상온이 됐을 때 나타나는 자유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템퍼러처가 좀 낮으면 그냥 좀 드문드문 자기가 슬슬 돌아다니는데, 템퍼러처가 좀 올라가면, 실온까지 올라가면 이제 좀 충돌도 하게 되고, 충돌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회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템퍼러처가 너무 낮으면 요놈은 이제 실온 정도 이상에서 나타나는 자유도, 전체 자유도는 2분의 5 nRT, 그 내부 에너지는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 실온 이상에서는 2분의 5 nRT가 되고, 이 실온보다 더 높은 굉장히 하이 템퍼러처에서까지 가면 이제 이원자 분자가 이렇게 용수철에 묶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가 이제 진동하는 효과가 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온보다 더 높은 고온에서는 진동 에너지 효과가 들어오는데, 이 진동의 효과는, 진동은 얘가 용수철이 이 두 개의 분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효과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자유도 하나를 가져가고 포텐셜 에너지가 또 다른 자유도를 가져가서 이때는 이제 자유도, 진동 에너지에 의한 자유도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진동 에너지는 실온에서는
실온에서는 보통 완전히 저기 frozen out 돼 있다, 그러니까 얼어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온에서는 진동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 진동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실온보다 더 굉장히 하이 템퍼러처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의 실온에서는 우리가 진동 에너지는 효과는 이제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템퍼러처가 무지무지 높아지게 되면 이 진동 에너지 효과까지 더해줘야 되고, 그 경우에 이상기체 N몰의 평균 에너지는 요 놈까지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고온으로 갔을 때 자유도가 3개, 2개, 2개에서 7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분의 7 nRT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체의 경우는 이제 용수철처럼 모여있는 3단, 뭐 이렇게 3차원 스프링의 단면을 보여준 건데, 이렇게 고체의 경우에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자유도가 3개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의 자유도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체의 경우의 자유도는 6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주면, 자유도를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의 열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각 분자의 자유도가 있고, 자유도가 각 분자의 자유도가 F인 N개 분자로 구성된 개의 총 열 에너지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유도당 평균 에너지가 2분의 1 KT 곱하기 자유도, 한 개 분자가 갖는 자유도 F를 곱해주고, 그러한 분자가 N개가 있으면 NF 곱하기 2분의 1 KT를 해주면, 그게 이제 각 분자의 자유도가 F인 N개 분자로 구성된 개의 총 열 에너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에너지 등분배 원리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일과 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